네,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LG이노텍 얘기 나눠본다고 했는데요.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LG이노텍은 사실 애플과 너무 연관성이 커서 애플이 좀 뭐 한다 그러면 올랐다가 사실 시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LG이노텍이 홀로서기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더군요.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십시오. 그렇습니다.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새롭게 선임된 문혁수 대표가 이제 강력하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지난해 이제 LG 이노텍의 연매출이 20조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, 그러니까 광학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이 연매출이 한 17조 원 됩니다.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좀 LG 이노텍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특히 문 대표가 최근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이제 전장 사업입니다. 네. 전장은 지난해 회사 내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 부분을 매출을 따돌리고 광학 솔루션 다음으로 큰 사업이 됐는데 LG 이노텍이 전장 사업을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적자폭이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해에는 이제 분기 흑자도 일부 달성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올해에는 이제 첫 연간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. 사실 애플이 애플카 만든다고 했을 때 LG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껍데기만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전장이라는 거는 전기차와 연관이 있긴 한데 전기차가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LG이노텍도 전장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전방 산업이 안 좋으면 그 영향 받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이제 전기차 어떤 수요가 성장하면 더 좋겠지만 네. 사실은 지금 첨단 자동차 시장,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요새 나오는 신차들 보면 각종 센서와 뭐 카메라도 여러 개 달고 이렇게 신차가 출고가 되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첨단 자동차로 갈수록 어차피 우리의 기세는 지금 자동차 시장의 기세는 계속 첨단 자동차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고부가가치 부품들이 대거로 탑재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. 따라서 이제 전기차 성장 속도가 좀 둔화하더라도 이런 내연기관에서도 첨단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런 맥락에서 이제 LG 이노텍은 최근 전장 사업에서 좀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부품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해 선보인 차량 조명 부품 넥슬라이드 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제품이 뭐냐면 이제 주행등,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이나 후미등에 달 수 있는 디자인 차량 조명 부품입니다.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그 제품인가요? 맞습니다. 이게 네. 조명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헤드램프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요새 차들이 좀 조명으로 약간 디자인을 좀 멋있게 한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활용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경쟁 부품, 그러니까 경쟁 부품 솔루션 대비해서 두께를 한 10분의 1 정도 줄이고 무게도 좀 줄인 게 특징입니다. 이게 제품이 아무리 멋있어도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연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장점을 좀 부각시킨 게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. 좀 취재해 보니까 이미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네. 또 완성차, 북미 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이 진행돼서 전 세계에서 이 제품을 좀 탑재한 차량들이 벌써 한 120 정도 되는데 올해에는 한 50여 종을 더 추가로 할 거라고 합니다. 관련해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. 글로벌 OEM들로부터 계속 사양 검토를 요청을 받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양산 검토되는 모델만 해도 한 50건 이상의 이제 모델로 저희가 요청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좀 이런 부품 선별에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. 해당 제품의 좀 유럽 공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올해 조명 부품 사업이 이 전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전체 15% 정도에서 올해는 한 20% 정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.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조명 관련 부품 LG이노텍 거 전장 부품이 좀 많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은 LG이노텍 하면 카메라 모듈 아닙니까? 근데 이 카메라 모듈이 꼭 핸드폰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자동차에도 이제는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. 이것도 좀 해당이 되나요, 그러면? 그렇습니다. 이제 전장 원래는 이제 카메라 자동차용 카메라가 LG 이노텍에서는 전장 부품에서 좀 매출이 집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광학 솔루션을 좀 이관을 했습니다. 네. 현재 보조적인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올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카메라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한 6개 들어가던 게 이제 2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관측 때문이죠. LG 이노텍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영역을 좀 확대한다고
보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LG 이노텍의 히팅 카메라 모듈 작동 영상인데요. 네. 겨울에 눈이 내려서 이제 카메라를 좀 가릴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 탑재된 히터가 이런 에이다스 카메라용 모듈에서 지금처럼 눈을 녹이는 그런 부품을 보이는 것이고요. 기존 제품 대비해서 이제 전력 소모량이나 어떤 과열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. 사실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 모듈은 지금도 많은 업체에서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싸고 네. 경쟁력도 낮다는 게 좀 특징인데 기존 카메라나 조명 모듈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이 부품사로서는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제품은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네. 또 LG 이노텍이 이제 전장 사업에 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증설도 이미 공식화한 상태고 내년에 이곳에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전장 관련 부품들이 또 양산을 네네. 더 많이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네. 이런 고수익 전장 부품을 많이 판매해서 지금의 어떤 쏠려 있는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율주행 같은 거 하려면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 뭔가가 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히팅 같은 거에서 눈도 녹여주고 좀 더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첨단 부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LG이노텍이 사실 주가가 31만 원 가 있던 게 지금 20만 원 선에 와 있으니까 애플의 악재를 만나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?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뭐 상저하고잖아요. 이게 네.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이 하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그때 전후해서 이제 부품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따라 딸려가는데 최근의 모습은 이제 애플의 어떤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좀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관측 때문에 LG 이노텍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애플의 회계연도 1분기,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을 보면은 오히려 전체 판매량은 늘었는데 중국 판매량만큼 많이 저조했던 게 특징이었거든요. 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, 그러니까 신규 기종에서 최상위 라인업이 있잖아요.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인데 이쪽에 주도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최상위 기종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. 네. 애플이 이제 중국 부진 물량을 미국과 북미와 유럽에서 좀 전략적으로 소화할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LG 이노텍의 주가는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돼 있다.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올해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1, 2분기는 좀 저조하겠습니다만은 3분기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.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좀 4분기로 물량이 밀리면서 많이 저조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이폰 16 같은 신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봐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좀 노골적으로 아이폰을 견제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폰 16도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좀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